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아까 AI 안전기술 중대재해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드디어 건설도 AI 기술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근데 실체를 들여다보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주제 발표에 이어서 이번 시간 AI 안전기술이 과연 중대재해를 줄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세 분의 실용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정부 발주기관 주도로 건설 현장에서는 AI CCTV나 비전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도 큰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과연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기술을 만드는 입장, 현장에 적용하는 입장,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관제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 비전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계신 중앙대학교 사내 스타트업 콘티랩 AI 연구소장 이도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콘티랩 이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 해당 기술을 개발하여 정하고 있는 기술개발사 세이지 AI 모니터링 사업본부 김승현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이지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AI CCTV를 관제 시스템과 연계 개발하여 운영하고 계신 안전관제 플랫폼 기술개발사 네이컴 권태민 AI 사업부문 전무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레이컴의 권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를 갖고 먼저 세 분의 전문가분들의 입장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우리 이도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충분히 반영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편향 문제로 환경 변화에 AI가 너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6년 전 저희가 이제 처음 비전 AI 모델을 개발했을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은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옥상에 설치된 외부 비계 그리고 이동식 비계 사다리에서 연구원들이 직접 이제 연출을 해서 촬영된 영상으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초기 여러 안전 박람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현장에서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박람회장 부스 배경이랑 조명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달라서 초기 모델 성능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박람회 전날에 촬영을 하고 다시 이제 전날 밤에 학습을 한 다음에 모델을 다시 생성해서 이제 시연을 무사히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또 저 당시에 AI 후보에서 지원한 건설 현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한 5대 제 유형별 한 70개 객체에 대해서 한 20만 장 정도 데이터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습 데이터들이 거의 정면에서 가까이 촬영된 데이터였고 현장 유형도 이제 현실적으로 한계에 있어서 다양하지 못했던 점이 기억이 됩니다. 또한 작년에는 도로공사에서 이제 AI 모델을 공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배치된 한 30여 개의 CCTV에 돌아가면서 AI 모델을 적용을 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거리, 각도, 날씨 등 AI 모델이 이제 그런 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수동으로 학습 데이터를 계속 추구하면서 이제 성능 검증을 했던 성능 검증을 수행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메라 위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AI 모델 성능이 급격히 낮아지고 또한 이제 모든 상황을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 이걸 또 하나의 모델로 만들었을 때 모델 성능이 높아지는지도 이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이지 김승현 본부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이지는 이제 2017년부터 산업 현장 대상으로 이제 비전 AI를 계속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도 이제 건설과 제조 현장에 이제 CCTV 영상에서 위험 이벤트, 그리고 결함 탐지 이런 것들을 오래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게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실제 모델이 좀 연구실, 이제 실험실에서 성능이 높은 것이랑 좀 현장에서 진짜 좀 쓸만하다는 게 좀 완전히 좀 다른 점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모델 성능을 이제 단순히 좀 끌어올리는 것 자체도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안전 데이터는 이제 특히 공개된 게 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현장에 적용도 하고 이제 뭐 파트너십도 맺어서 현재 막 수십만 장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도 좀 이제 다양한 현장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아직 조금 또 갈 길이 조금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화재나 뭐 쓰러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학습에 보태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이제 중장비 협착이나 이제 위험구역 침입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좀 특별한 좀 뎁스의 이런 좀 산업 안전에 특화된 비전 기술도 좀 별도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데이터를 쌓고 이제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서 이제 벤치마크적으로는 좀 숫자가 계속 좋아져도 이제 실제 현장에서는 좀 오탐 몇 건이라도 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관제실에서 좀 AI를 좀 사용하지 않게 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성능 지표만큼이나 좀 현장에서 좀 얼마나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이제 AI 솔루션이나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준으로 계속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장에서는 좀 비전 AI가 단순히 이벤트를 많이 잡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제 인력이 좀 신뢰하고 계속 쓸 수 있냐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좀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 개별 현장에 맞춰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난 몇 년간 좀 이쪽 도메인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은 좀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이지의 시행착오를 짧고 강력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제 입장에서의 우리 권태민 전무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AI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안전 관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개발사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안전 관제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저희가 보통 뭐 상황실 또는 뭐 관제실, 통제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황실이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현장에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한 걸 조치해서 전체를 통제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 기대 상황인데,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 있는 스마트 안전 상황실은 사실 안타깝지만 이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관측하는 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 맞거든요. CCTV만 예를 들어도 영상 화면을 관제사나 또는 뭐 안전 관리자들이 화면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사실 24시간 화면을 보고 있는 건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서비스명은 AI 비주얼 그리드라고 그러는데, 이 AI가 이상 행동을 감지한 영상을 3에서 5초 정도 쇼츠로 추출하고 그 추출 영상을 팝업으로 보여줘가지고 안전관리사들이 팝업 영상만 보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24시간 봐야 되는 피로도를 낮추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초기에는 되게 반응이 좋았고요. 근데 얘도 데이터가 쌓여가거든요. 쇼츠 데이터도 많이 쌓여가는데 이걸 보고 이제 뭘 하지? 라는 이런 부담감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거는 CCTV 문제만은 아니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센서들도 있거든요.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들도 관제에 쌓이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과거에 몰랐던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지만 이 쌓이는 데이터를 뭘 할지가 또 새로운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를 포함한 많은 솔루션 회사들은 쌓여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정교한 안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공급하는데 현재 중점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운 기술인 뭐 멀티모달 AI나 에이전트 등을 활용해서 이 기능을 구현하는데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오늘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쟁점 토론을 들어가서 좀 더 집중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AI 비전 기술 정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현 본부장님.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실에서 개발되는 AI 성능이랑 좀 현장에서의 좀 성능이 좀 차이가 좀 상당히 큽니다. 저희도 이 차이를 메우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크게 두 가지 벽에 좀 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장이 진짜 굉장히 너무 다양하다는 점이고요. 같은 이제 헬멧 미착용을 탐지하는 그런 좀 이벤트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뭐 지상층이나 뭐 지하 터널, 그리고 낮이나 야간 뭐 이런 식으로 좀 AI가 봐야 되는 장면이 좀 굉장히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소프트웨어 쪽에 적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좀 기존에 설치된 이제 구축된 CCTV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뭐 각도나 화각 이런 게 좀 AI에 좀 최적이 아닌 경우도 좀 많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은 뭐 중장비, 자재, 뭐 가설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좀 사람을 한 명이 좀 온전히 좀 찍히는 프레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이제 AI 모델을 뭐 단순히 뭐 키우고 뭐 학습한다고 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희귀한 이벤트 자체도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직전 상황이나 아니면 진짜 좀 위험한 이벤트, 뭐 화재, 뭐 이런 것들은 좀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아서 특정 사이트에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데이터를 모아도 이런 좀 저희 AI 모델을 좀 충분히 학습하는데 양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것들을 좀 최대한 어떤 식으로 메꾸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앞서 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일단은 좀 보강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험 이벤트를 가상으로 합성을 해서 좀 학습을 보태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배경을 그대로 두고 이제 화재 연기 이런 좀 희귀한 이벤트를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서 학습 데이터를 확보를 하면은 조금 유의미한 어떤 AI 성능의 향상을 좀 확보를 하는 것을 계속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한번 학습하면 끝이 아니고 이제 현장이 배포한 뒤에도 좀 지속적으로 어느 좀 자동화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현장에 좀 적응할 수 있는 좀 운영 체계를 좀 신경 써서 좀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제 인력이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걸 학습 데이터로 좀 자동으로 추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현장에 맞춤된 좀 튜닝 모델을 좀 같이 운영할 수 있고 또 이것도 배포도 어느 정도 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좀 구조인데 잠시 후에 좀 해결 방향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제 현장 성능은 좀 한 번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현장이랑 같이 좀 발맞춰서 키워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뭐 학계나 이런 좀 다양한 좀 솔루션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답을 좀 각자의 좀 방식대로 찾고 계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도욱 교수님의 AI 비전 기술 정말 쓸 수준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 같은데요.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험 상황을 연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전 난간이랑 안전발판 미설치라든지 아니면은 철근이나 거푸집을 그 작업자가 밟고 작업하는 거, 아니면 뭐 말비계 담부에서 작업자가 몸을 내밀고 작업하는, 혹은 렌탈이랑 시저리프트를 탑승한 상태에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법 규정상에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 종종 CCTV로 모니터링 요원이 발견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연출을 한다고 하면은 현장에서는 절대 이제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 상황들은 이렇게 위험 상황들을 연출하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근로자 탐지, 안전모 탐지, 뭐 중장비 탐지 이런 정도의 객체 식별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고로 이어졌을 때 피해가 높은 실질적인 이제 위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AI 개발 업체들이 AI 모델을 개발하기가 더 어렵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학습 데이터를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려면 발로 뛰어야 되고, 그리고 뛴다 해도 이제 다양한 학습 데이터 얻기 힘든다는 점, 그리고 매뉴얼하게 수동적으로 라벨링하는 폼도 이제 너무 많이 든다는 점, 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위험 상황은 연출밖에 현재는 이전까지는 답이 없었다는 점. 네. 여기에 대한 대안들은 조금 이따 다른 그 쟁점들에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안정관제 권성훈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개발사나 운영사들은 아는데 현장에서는 이 데이터 문제를 같이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느냐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안전모 말씀하셨는데 안전모 컬러 몇 개인지 다들 딱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죠? 흰색, 노란색,
많이 보셨을 거고 현장 가면 파란색, 주황색도 있습니다. 어떤 현장은 검은색 안전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흰색, 노란색 중심으로 학습한 그 AI 모델 가지고 적용했는데 그 현장이 파란색이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현상에 맞게끔 파란색 안전모를 데이터를 취득하고 학습해서 모델 성능을 올려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야만 AI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얘를 현장에 쓸 수준이라 얘기하기 전에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다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누굽니까? 정부기관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시공사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는 안전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런 열악한 현실에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두혁 교수님. 네. 우선 뭐 다들 그 공감하시겠지만은 그 영상 학습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으자는 의미가 아니고 뭐 AI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도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얘기한 문제들을 훨씬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도로공사 같은 기관은 이제 전국 단위의 다양한 현장을 보유하고 있고, 뭐 다양한 환경, 그 도심, 뭐 고속도로 터널, 뭐 교량, 뭐 주야간, 계절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도로공사 약 1000여 대 이상의 CCTV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안전관리자 혹은 감리자분들이 CCTV를 보면서 위험상을 판별할 안전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개별 현장에서는 하루에 5분 정도라도 위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상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혹은 이제 이런 위험 상황을 AI가 탐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담은 영상들이 이제 공유가 된다면 비로소 이제 학습 데이터 공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촬영 환경이라든지 카메라 위치, 해상도, 시간대 등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도 좀 표준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벨링하는 것 또한 이제 위험 행동이라든지 그 위험 상황 이런 이제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법 규정에 맞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의해야지 이제 저희가 그 성능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검증 지표를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제 현장에 적용하고 이제 그 결과를 다시 이제 환류시켜서 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좀 이루어져야지 AI는 이제 더 이상 실험적인 기술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뭐 수준의 안전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김승현 본부장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데이터 생태계가 어떤 좀 산업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 이제 성공적인 좀 뭐 안전의 AI 솔루션 도입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 차원에서 좀 보완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좀 산업 차원의 표준이 있더라도 이제 현장별로 현장에 들어간 AI가 좀 맞춰서 계속 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저희 회사가 이제 제조업 품질 검사의 비전을 적용하면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제조업 품질 검사 쪽에서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좀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뭐 MLOps라고 하는 ML 오퍼레이션 솔루션을 좀 이제 산업 안전 쪽에도 좀 적용을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AI를 운영을 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뭐 크게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피드백을 이렇게 자동으로 좀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그냥 영상을 저장해서 쌓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제 요원이나 관제실에서 이렇게 오탄이다 혹은 이건 진짜 위험한데 놓쳤다 이런 좀 피드백들을 좀 메타데이터랑 같이 좀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많은 데이터들을 좀 진짜 이제 AI가 꼭 학습해야 되는 데이터만 좀 선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위험 상황이라든지 계절이 바뀌어서 좀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이 알아서 추려주는 좀 뭐 용어로 전문 용어로는 액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돼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실 라벨링이 사람이 좀 직접 라벨링을 하는 것 자체를 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뭐 AI가 1차로 이제 라벨을 달아주고 사람은 좀 애매한 것들을 검수만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라벨링 시간을 많이 좀 줄여나가는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폐쇄망인 환경이 좀 종종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전 같은 경우는 안전이랑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고객사 기업의 좀 자체적인 좀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기 어려운 경우 폐쇄망 환경에서의 모델을 배포하고 뭐 롤백하고 이력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시스템적으로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운영하시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서 내부 인력도 좀 굉장히 많습니다. AI를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인력도 있고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를 좀 배포를 직접 운영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선호하시는데 건설 현장도 이제 이런 좀 폐쇄망에서 운영을 하시는 쪽으로 좀 갈지 아니면 클라우드로 이런 것들을 잘 공통되게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가 점점 될 것 같고요. 좀 이런 방향으로 좀 한 번에 잘 만들어서 납품되는 뭐 AI가 아니고 좀 운영을 좀 같이 하면서 좀 키워나갈 수 있는 AI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뭐 인프라나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AI를 정말 쓸 수 있는 수준인가 평가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학습시킬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이 건설산업 특성상 정부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민간의 의견을 들어서 체계적으로 지금이라도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쟁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요. 다들 AI CCTV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들 10개소 다 그렇고 지자체, 서울시, 대형 지자체 다 AI CCTV. 그러면 우리 기술 개발하고 안전을 줄이기 위한 저희 입장에서는 쟁점 2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싶냐면 이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우리가 기술로서 오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오탐을 줄일 수 있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현 본부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오탐이 좀 치명적이기도 하고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한 가지 좀 사례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 저희가 좀 화재 감지를 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접 작업이 있는 층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좀 수십 번씩 화재 알림이 계속 울리게 되고요. 근데 AI 입장에서는 사실 불꽃이 보이니까 좀 화재라고 할 수 있는데 관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좀 오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풀기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좀 치명적인 게 이제 용접이네 하고 넘어가다가 이게 잘 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좀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는 이제 기존 객체 탐지가 AI가 단순히 좀 형태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있으면은 당연히 화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작업자분이 엎드려 있으면 쓰러짐이라고 좀 단편적인 좀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 특성상 발생하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알림 인계값을 낮춘다던가 뭐 모델의 인계값을 조정한다던가 좀 많이 튜닝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AI가 좀 장면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동일하게 비슷하게 좀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게 VLM,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방향으로 좀 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비전 AI에 이제 불꽃이 보이냐라는 형태를 더 넘어서 이제 영상이랑 텍스트랑 함께 좀 인식을 한 다음에 이 장면에서는 위험 구역에서 좀 헬멧이
용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화재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한 단계 더 맥락적인 부분을 추론을 해서 오탐을 한 번 더 필터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오탐 방지에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리하면은 단순히 이제 객체 인식하는 AI에서 장면을 조금 더 이제 사람처럼 해석할 수 있는 AI로 한 단계 더 이제 둘이 보완이 되어야지 오탄 문제가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오탐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관제 입장에서 권 전문의 한번 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 씨 관제 입장에서 오탐은 오 알람에 가깝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센서가 탐지한 모델을 저희가 이제 기준치만큼 알람을 올리는데 관제에서 울리는 알람 생각해 보면은 제일 흔한 게 안전모 미착용, 뭐 쓰러짐, 추락, 그다음에 센서에서 나오는 각종 위험 수위, 뭐 기울기 센서, 진동 센서, 온수 센서 데이터도 있을 거고 위험구역 접근, 그다음에 뭐 중장기 접근, 뭐 이런 것들이 알람이 울리는데 이게 전부 다 계속 울리면 관제사 입장에서는 노이즈거든요. 결국 묻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관제 입장에서 이 오알람을 줄일 수는 없는데 이 알람에 대해서 좀 무뎌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나누는 거거든요. 위험을 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나눠서 알람의 소리를 다르게 한다든가 알람의 컬러 이런 걸 다르게 해서 좀 저위험은 무시하더라도 고위험은 조금 신경 쓰게 하게끔 하는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쓰러짐 같은 경우도 이 시간에 따른 알람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이게 5초냐, 1분이냐, 10분이냐 해서 어떤 이상 행동이 길어짐으로써 조금 알람을 크게 함으로써 관제사들이 띵똥띵똥 울리는 이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조금 더 잘 사용하게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관제 입장에서 의견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 교수님 거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짧게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이제 세이지랑 비슷하게 이제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객체가 보인다 안 보인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를 같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비전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아까 예시하셨듯이 작업자가 이제 바닥에 앉는 상황이 이제 휴식인지 아니면 위험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객체 인식만으로는 뒤쪽 배경을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 그 VLM을 한번 보면은 상황 해석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 상황과 유추되는 연관되는 단어로 인해서 좀 따라오는 거기 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가 있긴 한데요. 생각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제 VLM이 좀 해석을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헬멧 미착용인데 과연 이 사람이 외부 비계에서 작업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담보에서 작업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개구부인가 이런 것들을 VM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한 객체 인식 모델이 VM이 이제 조금 도와주면서 보완적인 역할로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VM도 저희가 하나씩 연산을 시키면 무료로 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또 현장에서 쓰려면은 유료 버전을 써야 되고 여기 또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이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데요. 오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보면 관제사라든가 안전관리자한테 정보를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있는 안전관제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태민 전무님. 그걸 찾았으면 저희 회사가 대박이 났을 텐데 아직은 노력 중인 관계고요. 지금 오탐이라고 저희가 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오탐이 뭐냐에 대한 질문부터 뭐에 대한 오탐이냐,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객체에 대한 인식의 오탐이 아니라 위험 상황에 대한 오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제 입장에서도 그냥 뭐 떨어진 거 하나 보고 저 위험이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게 진짜 위험 상황을 알려서 그 위험 상황을 대처하게 하는 거, 그래야 오탐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현재 중심의 오탐 방식에서 이 객체 인식의 모델을 올리고 막 해서 하는 이 오탐 방식에서는 조금 사고의 전환이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
현장에 있는 저희 CCTV 온 정보, 아까 VLN 통한 정보,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에서 오는 정보, 이 정보들을 멀티모달로 분석을 해서 결국 현장을 이해한 형태에서의 알림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오탐 해결의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결국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쟁점 3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고민하고 싶어요. 수준이 아직 물음표다. 그리고 오탐의 문제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주처랑 정부기관에선 AICTV 보급을 하겠다. 올 예산의 한 80% 거기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왕 나오셨으니까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과감 없이 또 얘기를 해주시면 이 영상들 다 자료해가지고 제 국토부에다 DM으로 다 보냅니다. 바쁘셔가지고 여기 못 오시니까 다 보시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국토부 세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짧고 굵게 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현 본부장님. 네. 그 현실적인 한계라고 하면 앞서 이제 건설 현장이 다양하게 바뀌고 너무 일반적인 부분이 많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저희가 요새 또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제 건설 현장이 이제 그 통신 환경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계속 설비가 건설 자체가 올라가고 그래서 통신 환경이 계속 바뀌게 되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은 이제 서버형 위주로 이렇게 AI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정이 진행될수록 뭐 무선 신호가 약해지거나 뭐 끊어지고 이런 구간이 많이 생기고 그럼에도 좀 거기서 그러면 관제를 안 할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태 오프라인 상태라도 이런 좀 쓰러짐이나 뭐 화재 뭐 PPE 미착용 이런 것들은 좀 현장에서 바로 잡고 전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제 기존의 서버형 위주가 아니고 서버형에 있는 주요 기능들은 엣지라고 하는 이제 MPU 기반의 어떤 작은 단말로 현장으로 좀 가져가서 현장에 있는 뭐 이동형 CCTV나 어떤 뭐 고정형 CCTV나 그 바로 붙어가지고 통신이 이제 끊긴 상황에서도 이런 좀 핵심 문제들은 핵심 이벤트들은 잡고 만약에 통신이 이제 살아난다 그러면은 뒤쪽에서 뭐 서버에서 뭐 VLM 같은 좀 맥락 해석까지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하이브리드 구조로 좀 가야지 실제 건설 현장에서 좀 실효성 있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통신의 문제 또 나왔습니다. 건설 현장 통신 안 되는 거 하루 이틀 얘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엣지형으로 개발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 네. 저는 지금 학습 데이터 이슈로 조금 더 돌아와서 오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가상 데이터 그리고 생성형 AI를 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다양하지 않은 문제, 카메라가 이제 어떤 환경 위치에 배치될지 모르는 문제, 위험상 연출이 불가능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이제 직접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에서도 이미 좀 시도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기본 개념은 3차원으로 생성된 건설 배경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3D 이제 개별 객체들, 작업자라든지 중장비 그리고 정적인 객체인 비계라든지 단부 오프닝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각도, 조도, 배경, 밝기, 거리 이런 것들도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쉽게 이제 조정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렇게 3차원 형태로 만드는 품이 좀 들긴 하지만 한번 생성이 되면은 이제 사람이 하는 라벨링보다 이제 수백 배, 뭐 수천 배까지도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라벨링된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전 저희가 뭐 20만 장 구축하는 그 데이터를 쉽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3차원 모델링 객체가 조금 조악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감이 없어서 트레이닝을 해도 정확도가 낮아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게임 엔진도 발전하고 있고 생성형 AI 기술이 엄청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현실과 유사한 수준의 재질 그리고 이제 표면 처리까지 가능해서 네, 여기에 많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권 전무님 또 정리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제 입장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솔루션을 바라보는 저는 인식
아직도 현실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 전화가 갑자기 많이 오는 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그 현장에 뭐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 또는 본사 임원들 방문할 때 그때 이제 솔루션에 관심이 높아져 갖고 갑자기 전화 와서 이게 왜 안 되냐 저게 왜 안 되냐. 물론 잘 쓰시는 현장도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설치했으니까 다 될 거야. 나는 모르겠고 무조건 다 해결해라는 현장도 있을 수 있고 또 극단적인 어떤 좌측의 현장은 저건 그냥 관상용이야. 난 저걸로 하지 않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설치한 거야.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를 같이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해야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솔루션 관제 입장에서 조금 현실적 한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결국 세 분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AI 학습 부족하다. 데이터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민간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거는 결국 경험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경험을 하는 관제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오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관심을 갖고 기술을 적은 리소스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집중을 한다 그러면 AI 기술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돈 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AI 비전은 결국 인간의 눈이라 생각을 하게 되고 관제는 뇌 같은 구조 그리고 촉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스마트 안전의 웨어러블 공간 장비들의 정보들을 정확히 모아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단계 수준이지만 계속적으로 고도화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제가 짧지만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쟁점인 저희 주제가 있잖아요. 패러다임의 전환, AI 비전. 이 자료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정부 관계자분들 꼭 영상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좋은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지에서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세 분의 이제 마무리 정리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전무님 이제 탄력 받으셨죠? 네, 권 전무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모두에서 회장이 발표하신 것처럼 안전을 보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좀 초창기 모델은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거 중심이었고 지금 그 다음 단계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해서 사고의 임팩트를 줄인다든가 또는 분석을 해서 사후 대책을 마련해 갖고 예방하는 쪽으로 갔으면 지금은 이제 사고 발생 전에 그 사고를 어떻게 하면 발생을 줄이지 또는 예측할 수 있지라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시도하고 있는 게 아마 초창기 하는 사례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는 지금 에이전트를 접목을 해서 지금 사고 예측을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CSI 데이터가 저희가 라그에 벡터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현장을 비추면 그 VLM 기반으로 해서 그 현장에 대한 위험 요소 객체 인식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CS 데이터 레그랑 연결해 가지고 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거의 위험한 행동들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안전관리자한테 알려주면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안전 활동을 미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전날 작업 현장에 있던 데이터들 모아서 밤새 작업을 해서 아침에 알려주면 TV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활동을 해줘야만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덜 놓치고 또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라는 게 뭐 30분 뒤에 사고가 날 거야 이게 예측이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인자들을 미리 발견하고 그걸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것 그게 예방 활동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네 번째 쟁점이 우리가 감지하는 거에서 예지로 가는데 인간으로 표현하면 초기 발동하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은 왠지 그걸 하면 수많은 경험 건설 현장 30년 계신 분들 비 오기 전날 저녁에 술 드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예지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학습을 하고 경험이 쌓아가지고 성장을 해야 된다. AI가 인간처럼 인간을 뛰어넘는 예지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봉 부장님 좋은 의견 한번 또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은 이제 사고 전에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 솔루션 그리고 뭐 비슷한 솔루션들을 좀 보면은 사실은 좀 하려는 순간 아니면 발생한 직후 좀 사후적으로 좀 잡는 수준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예측이나 뭐 예지까지는 못하고 좀 본 것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는 것을 좀 바꾸면은 그래도 좀 예방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전 점검도 좀 AI화하는 것을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안전 감시단, 이제 안전 관리자분들이 하루에 두세 번씩 이제 현장을 돌면서 계구부에 안전 난간이 있는지, 추락 방호망이 뭐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눈으로 점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기존에 작업자를 보던 것들에서 이런 좀 현장 시설 설비들을 좀 보면은 이런 좀 안전 패트롤 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대체하면서 예방이나 예방에 좀 더 가까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돌면서 이제 영상을 취득한 것을 AI가 알아서 좀 법적 기준에 맞춰서 위험 요소를 짚어주는 구조를 좀 만드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이제 고정 CCTV도 당연히 좋지만 뭐 드론이나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바디캠이나 뭐 이동형 CCTV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사각지대 없이 현장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뭐 코샤 가이드 이런 좀 안전 관련된 DB에 좀 특화돼서 학습된 VLM을 기반으로 뭐 안전난간이나 추락, 뭐 계구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법적 기준에 맞춰서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LLM이나 이제 법령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뭐 레그 같은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진짜 위험성 진단, 위험성까지 아예 다 판단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 단계까지 비전 AI가 좀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일일이 영상을 원래 보고 법령지 뒤져서 조항을 찾고 등급을 좀 위험성의 등급을 매기던 일을 AI 파이프라인이 좀 한 번에 처리되는 구조가 되는 것을 저희는 좀 다음 스텝으로 잡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도혁 교수님 짧고 굵게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AI 기술은 이제 예측 기술이 좀 핵심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사고 발생한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발생하기 전에 이제 예방이 핵심이 돼야 되는 거는 이제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뭐 행동 패턴 기반 그 위험 예측 모델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는 이제 좀 갑작스럽게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미세한 행동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이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작업자 이동 동선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제 불안정하거나 그 위험 구간에 많이 접근했다거나 혹은 중장비 근처에서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작업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안전 수칙이 이제 누적되는 경우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시간 흐름에 시계열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알람을 발생시키면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VLM 기술도 같이 포함을 한다면은 중간중간 영상을 분석하면서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 현장에서는 지금 중장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왔다. 이때 내 AI 모델이 없더라도 VLM이 이런 것들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예측 기술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의미를 이제 가지려면은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형태로 이런 그 리스크 수준 점수가 좀 제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각 작업자, 각 구역별, 각 시간대별로 위험도를 수치하는 뭐 리스크 스코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자들에게 뭐 어디가 위험한지가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어디가 더 위험해지고 있는지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다면은 안전관리자가 뭐 AI가 지금 현재 뭐 단순한 그 엑셀을 식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안전관리자 업무를 좀 도와주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세 분의 의견 정리해 보면 스마트 안전 기술이 진짜 10년 전에 센서로 활용한 그냥 안전감지, 위험감지, 경고 알람 수준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AI 비전 기술이 도입이 되고, 근데 AI 비전 기술을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도 개선을 하고 고도화시켜서 결국 그게 AI 에이전트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결국 정부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 실용 전문가분들의 그 개발사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잘 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도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수준이 낮은가 봅니다. 많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아쉬우니까 딱 1분 정도씩 각 세 분의 전문가분의 마무리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도혁 교수님부터. 네, 마무리 발언인데 아마 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얘기한 것처럼 AI는 한계는 좀 분명히 존재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성능이 좀 흔들리고 데이터가 부족하면 이제 판단이 불완전해지고 결국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는 좀 사후 대응에 그리고 오탐을 좀 제공해서 이제 신뢰도를 낮추는 걸로 이제 AI를 좀 비전 AI를 좀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공공기관 중심의 학습 데이터 공유 체계 그리고 기본적인 객체 인식 정확도도 좀 향상을 해야 되고요. 단순한 프레임 단위가 아니라 시계열적인 좀 상황 분석 여기에 VLM 기술이 AI 판단을 좀 보조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융합되어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AI는 예측 중심으로 좀 진화하게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과정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반영한 데이터, 상황을 이해하는 모델, 그리고 실제 운영까지 연결되는 시스템까지 두루두루 갖춰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AI 카메라랑 시스템 운용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AI를 현장에 맞춰야 될까? 아니면은 현장을 AI에 맞춰야 될까 문제인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현장을 AI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위치라든지 배치 그리고 이 AI 모델이 탐지할 수 있는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우선 거기부터 좀 시작하는 게 이제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좀 넘어서는 순간 AI는 이제 단순 알람 기술이 아니라 현장의 이제 안전을 바꾸는 기준이 될 것으로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현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또 고민하던 지점들이 저희 뭐 세 분을 포함해서 좀 모두에게 좀 공통된 과제라는 걸 좀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논문이나 이렇게 학계에서 좀 되는다고 하는 기술들은 많은데 좀 쓰이는 기술이 진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쓰이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지금 건설 현장에 AI가 좀 도입이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보는 데서 좀 그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하나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좀 법 규정이랑 연계해서 좀 진단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좀 AI 솔루션이 되어야지 현장에서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궁극적으로는 이제 안전관리자분들의 옆에서 좀 함께 좀 판단하고 좀 움직일 수 있는 뭐 안전 뭐 코파일럿 이런 식의 솔루션을 좀 다 같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 전무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란 희망사항인데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솔루션과 이 안전 솔루션이 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변화 중에 하나가 BIM을 안전 솔루션에 연결해달라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도해 봤는데 BIM을 통해서 안전 솔루션 연결을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지도 위에다가 뭐 도면을 매핑하고 하는 작업들도 그냥 BIM 정보 불러와서 3D로 또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정확한 구현도 가능합니다. 또 공정정보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이 공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에 맞는 위험인가 이거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분리된 별도가 아니라 현장에 쓰이는 다양한 솔루션과 결합이 돼서 그 정보를 하에 안전을 할 수 있게끔 이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좀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1시간 가량이 됐는데요.
오늘 AI 실용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포럼 6년 차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술 토론을 해봤습니다. 아마 국토부 산하기관 포럼 행사에서는 이런 장면을 보시기 힘들 거예요. 모빌리티 쪽은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안전 쪽도 사안협 중심으로 기술 포럼, 기술 세미나 행사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 AI 기술을 세 분 이렇게 한 자리 모아서 듣는 것도 저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됐고요. 제가 이제 정리해야 될 입장에서 AI 안전 기술 분명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고요. 특히 데이터 생성, 학습 방법, AI 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성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정부의 역할, 건설사의 역할, 기술사의, 기술개발사의 역할들이 잘 코어가 돼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AI 안전 기술이 진짜 혁신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